영상 편집 교육의 이종훈입니다. 10주차 편집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주차 질문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호진 학생이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로나 파일 제목으로 한글이 들어가도 오류가 잘 안 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마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도비 제품이 한국산 제품이 아니라서 경로에 프로젝트 네임을 한글로 했을 경우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전업이 계속된 이후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경로를 한글로 하거나 파일 네임을 한글로 했을 때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오류가 거의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태훈이 학생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따로 오토 세이브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꺼지면 저장이 돼 있나 이걸 물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9주차 교육했을 때 오토 세이브 설정을 했는데, 그런 설정 따로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세팅은 돼 있어요. 그 경로 안에 기본적인 세팅은 15분마다 20개의 프로젝트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한글 작업을 할 때 문서가 날아갔을 때 그런 경우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편집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토 세이브 기능이 있는 겁니다. 김가원 학생이 한 질문인데, 다양한 볼걸로 자막도 넣던데 프리미어 프로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한글 문서 파일 깔 때나 워드 문서 깔 때 같이 딸려놓은 파일들 있잖아요. 폰트 파일, 그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강좌 보시면 상업용 무료 폰트 안 해주는 곳이 많이 있거나, 정부 공공기관에서나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무료 폰트를 많이 배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저작권 있는 폰트를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성 학생이 한글판을 쓰는지 영문판을 쓰는지, 우리 직원들은 어떤 버전을 쓰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 직원들은 전부 영문판을 쓰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과 데스크탑에 한글판과 영어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글판과 영어판을 같이 쓰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같이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하는 사람들은 영어판을 많이 쓰곤 하죠. 왜냐하면 초창기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강좌가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문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김경빈 학생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초반에 레트로 느낌 나는 자막이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몇 분 몇 초에 그 영상이 나왔는지를 밑에다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런 효과가 궁금하시구나 해서 다음에 기초교육이 끝난 다음에 응용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효과음이나 음악은 어디서 다운받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면요, 저작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유튜버 라이브러리 효과음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유튜브 라이브러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후시 녹음을 할 때가 있어요. 녹음실을 맡기는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을 의뢰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죠. 이제 프로젝트가 큰 경우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따로 녹음실을 이용하셔가지고 거기서 음악과 효과음을 획을 합니다. 녹음실에서 그 라이브를 전부 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음악과 오디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녹음실을 맡겨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비용을 지불한다. 거기에 저작권과 음악 저작권이 같이 비용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악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림 학생이 영상 편집에 여러가지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 프로그램들끼리 호환이 되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다빈치 리졸브, 파이널 컷 프로, 어도비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죠. 호환되는 경우도 있고 호환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호환이 되더라도 파일을 불러오고 출력하는 그 과정을 어차피 한 번 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유진 학생이 그래픽카드에 대해 나눠지는 기준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컴퓨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요, 첫 번째 하드입니다. SSD인지 PC용 하드인지
그리고 RPM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리고 CPU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램이라든지 그래픽 카드입니다. 요즘 나오는 인텔 CPU나 AMD CPU 같은 경우는요, 그래픽 카드가 같이 나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CPU 별도, 그래픽 카드 별도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CPU와 그래픽 카드 같이 달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CPU나 AMD에 나오는 그래픽 카드가 내장용 그래픽 카드보다는 성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정을 볼 때 쿠다가 있고 그 밑에 오픈CL이라고 있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인텔이라든지 AMD CPU를 사시면 나오는 그래픽 카드로도 풀 HD 작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되잖아요. 게임용 그래픽 카드가 달려있다면 따로 편집용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용 그래픽 카드가 월등히 좋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편집용 그래픽 카드랑 같이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외 전현의 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편집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기본적인 효과는 프리미어에서 넣으시고 좀 화려한 모션 그래픽 같은 효과는 따로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셔야 되고요. 편집 기초편이 끝나고 응용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전문적인 제작 교육을 받고 싶거나 장비를 직접 만지고 싶다면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교육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주차 영상 편집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교육은 자막 만드는 것과 음악 넣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샘플에는 Q&A 댓글 질문, 이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 툴이 자막 만드는 툴입니다. 자막 커서를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 버튼이 나오는데요. 빨간 버튼 안에 자막을 입력해 보면 되겠습니다. 댓글, 질문. 끝에 자막이 안 나오면 커서를 한번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키패드에서 옮겨 주시면 되고요. 자막을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위치는 셀렉션 툴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컨트롤 눌러서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를 맞춰 주셔도 됩니다.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빨간 버튼이 나오면서 그 근처 가면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클릭하신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위아래로 옮길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치는 이 셀렉션 툴 사용해서 옮길 수도 있고요.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이제 모든 걸 자막 폰트라든지 색깔 이런 걸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포지션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포지션, 포지션에서 왼쪽은 좌우, 우사공 위아래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키프레임에 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 이건 모션 그래픽으로 관련이 있는 거니까 한 단계 좀 어려운 거라서 나중에 기초 교육이 끝난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버튼 누르면 처음과 같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럼 스케일은요,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숫자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 크기를 아니면 이렇게 크기를 좌우로 해서 글을 켰다 늘렸다 할 수도 됩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는 키프레임에서 작아졌다 크게 할때 모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키프레임 할 때 모션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스케일 위드는 원펌 스케일을 누르시면 글자를 늘렸다 좌우를 늘렸다 위아래를 키웠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다 눌러 보시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로테이션은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모션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눈 표시가 있는데 눈 표시를 클릭하시면 자막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폰트를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폰트는 다양한 폰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주로 쓰는 폰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서 클릭을 하시면 맑은 고딕으로 바뀌었네요. 이 글씨를 가서 셀렉터 툴 누르셔도 되고 타입 툴 누르셔서 클릭을 하시면
어떤 글자만 폰트를 바꿀 수도 있고요.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고, 보면 볼드, 예, 글자 두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글자 위치를 좌측 레프트로 할 것이냐, 가운데로 할 것이냐, 우측 할 것이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이렇게 다소치 한번 변화한 걸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폰트 사용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많아요. 한글 컴퓨터나 워드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깔리는 폰트가 있는데요. 그 폰트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되도록 이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폰트를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알려드리고 그 외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무료 폰트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걸 교묘하게 또 상업용 폰트로 다시 바꿔서 나중에 소송을 거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뭐 관공서에서 배포하는 폰트라든지 기업에서 배포하는 폰트,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구글 무료 폰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하시면 구글 폰트라고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여기서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폰트가 나옵니다. 세계의 모든 무료 폰트가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글 폰트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서 랭귀지를 해서 코리아 한국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안이 있네요. 코리아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무료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눔 고딕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니까 이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서 다이노드 패밀리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눔 고딕이 있습니다. 나눔 고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압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압축 풀어가지고 C드라이브 인도우즈에 폰트가 있는데요.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눔 폰트를. 폰트를 직접 찾을 수도 있어요. 바로 컴퓨터를 껐다 켜지 않아도 바로 폰트가 있네요. 현재 이 폰트가 맑은 고딕 폰트인데 나눔 고딕 폰트로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구글 폰트 사이트 가셔가지고 거기서 폰트를 다운 받으셔서 윈도우즈 C드라이브 윈도우즈에 폰트 가서 넣으신 다음에 직접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한 칸 한 칸씩 내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한글 폰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필은요, 색깔을 가득 채워달라는 건데요. 하면 색깔이 검정색 바뀌었죠.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는 스트로크를 주시면 됩니다. 스트로크를 예각선을 주시면 돼요. 예각선을 주시면 됩니다. 잘 못 느끼겠죠? 잘 못 느끼시면 이 숫자를 약간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트로크와 똑같이 흰색이라서 이렇게 흰색을 주시면 안 되고 검정색을 해서 주시면 글자 예각에 검정 선이 있어가지고 글씨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죠. 이런 경우는 언제 많이 쓰냐면 다큐멘터리 자막할 때 흰 글씨에 검정색 테두리 스트로크를 주면 글자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로 하면 배경색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펜툴을 보면 오포시티네요. 퍼센트 미세권 오포시티를 두껍게 할 건지 정확하게 할 건지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네모난 박스를 크기를 어느 정도 할 건지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없애려면 다시 체크 버튼을 없애주시면 일각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섀도우 기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섀도우 기능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넣는데 그림자 기능이 여러가지 뭐 각도도 있고 하는데요. 오포시티가 있고 그림자 어느 정도 넣을 것인가, 그림자 선을 좀 바꿔볼게요. 약간 초록색이 그림자가 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마찬가지 오포시티를 두껍게 할 것이냐 적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각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모든 거에 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A 댓글 질문, 이 네모난 박스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막을 만들고 입력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예, 자막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자막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가지고 똑같은 자막을 연속해서 자막을 타이핑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부분은 모션을 키프레임에 대한 이해와 모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한번 만든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뉴 아이템이 있습니다. 뉴 아이템에서 컬러 매트라는 게 있어요. 컬러 매트가 있는데, 예, 컬러 매트 오케이 하시면 여기서 자기가 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흰색으로 했으니까 흰색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예, 여기서 색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매트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일단 흰색을 밑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흰색 매트가 만들어졌죠. 수정을 글씨 클릭한 다음에 이걸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예, 검정색으로 했고요. 글씨도 검정색. 예, 그랬습니다. 자막 있는 걸 흰색 바탕 옮기시면 예, 이렇게 댓글 질문이 나오네요.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요. 예, 백그라운드 없애면 예,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흰색을 클릭하셔 가지고요. 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색을 바꾸서 이렇게 배경 매트를 사용해서 자막을 만들 수도 있는 방법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 다음에 간단하게 음악을 넣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악을 불러볼게요. 음악을 불러올 때 여러분들도 항상 또 저작권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악 같은 경우도 효과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무료 음악 그리고 무료 효과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이트 가서 다운을 해봐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있는 뮤직 프롬 유튜브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면 무료 음향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이트입니다. 보면 여기서 장르도 있고요. 장르도 여러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음악을 종류에 따라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영화 음악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 한번 제일 위에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일 위에 있는 드림 라곤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드림 라곤을 음악을 들어보고 선택하셨으면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 드림라고 음악을 음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음악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효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자꾸 끌어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환경을 설정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이 음악이 소리가 크네요. 음악이 소리가 크니까 여기서 우리 랩을 약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교육의 이종훈입니다. 10주차 영상 편집 교육의 이종훈입니다. 10주차 편집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주차 질문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막 만드는 방법, 무료 폰트를 이용하는 방법, 무료 음악, 글씨에 일각선을 넣는 것과 글자 크기, 글씨에 배경을 넣는 법을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14 편집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과제와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를 해 놓을 테니 착오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